네, 안녕하세요. 건물주택 대표 김용남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택 김도균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임대사업 관련해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적격증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필요경비를 확실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적격증빙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적격증빙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4가지 유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적격증빙이라는 건 결국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 적격증빙을 정해두고 이걸로만 영수증 인정해주겠다. 이 적격증빙이어야만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넣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격증빙 크게 4가지가 있고요. 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서가 있고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만약에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으시면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만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다라고 하시면 그 매출 금액 규모 따라서 전자로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전자로 발행하거나 종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 계산서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보통 부가세가 없는 면세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이 계산서를 발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는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학원 같은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예요. 학원은 학생들 가르치는 거라 거기는 부가세 떼지 말자. 그래서 학원은 세금 안 내요. 그럼 세금 안 내면 걔 면세 사업자니까 걔는 부가세 부담을 안 해도 돼요. 그럼 그런 학원들 같은 데랑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세금 계산서 없더라도 이제 대체적인 그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 은행에서 만든 법인 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면 그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이것도 이제 별다른 그 실제 영수증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무서의 데이터로 세무서 쪽에도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그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돼 있는 거, 개인이라면 사업자용 카드라고 해놓은 것들을 쓰시면 이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출 증빙, 그러니까 현금을 지불하면서 상대방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주셔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우리가 사업자로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죠. 한 번 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은 흔하게는 그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개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뭐 근로자들이면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니까 여기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금 쓰실 때는 꼭 사업자 등록부가 10자리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외우고 계시다가 그 현금 쓰실 때마다 불러주셔서 현금 발급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현금 영수증 그 신청하면 카드도 오거든요. 그 사업장으로.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셔도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하시면 국세청에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꽂히는 거고, 여기 전화번호로 하시면 개인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개인의 중록번호 있는 데이터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니까 임대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죠. 그래서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다를 한번 보셨고요. 그럼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이제 발급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를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전자로 발행하실 텐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종이로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1%가 부가세 신고할 때, 법인 사업자가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가산세도 신고하고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전자로 발행하셔야 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처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겼을 때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억 넘어가는 사람들만 전자로 발행해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어서 뭐 좀 더 지나면 이제 개인 사업자도 다 전자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바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개인 사업자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전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이로도 발행하실 수 있는 걸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전자로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 종이로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자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나중에 부담이 없도록 이걸 괜히 기준금액 확인하셔가지고 뭐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전자로 하셔서 가세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자가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셔서 그러니까요. 되도록 전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있고 발급받을 때도 있을 텐데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매출을 우리한테 돈을 받아간 이 사람한테 알려주어야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비용에 꽂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고받는 그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 이메일 주소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돈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상대방이 이제는 다 거래를 다 하시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내가 이 전자세금계산서 받을 이메일 주소까지 기록해서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면 그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은 그 본인 정보와 우리의 정보와 그다음에 이메일까지 입력해서 하면은 세금계산서가 바로 전자로 편하게 발행이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엔 얘는 없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없습니다. 별도로 네. 따로 더 적어야 되니까 다시 두 번 하지 마시고 할 때 그냥 아예 네. 거기다가 받을 이메일 번호까지 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더 간단하게 네. 일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그 스캔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 적어서 스캔하시고 그때그때 돈 쓸 때마다 요구하시면 그냥 그거 바로 카톡이나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뭐 업무적으로 되게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는 이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 품목. 보통 우리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제 정화조, 네, 이 정화조 관련된 청소 같은 거는 이거는 세금 내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서 면세 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들이 이제 청소를 하러 오면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고 그럼 그분은 우리한테 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것도 이제 적격증빙이니까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 인정받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가 부담 없다라기보다는 부가세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제도적으로 없는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라기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상 비용은 아닌 거고. 맞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여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거기다 부가세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얘가 정화조 청소안에는 면세 사업자니까 이 1,000원 아예 원래 부담 안 하고 10,000원만 정화조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부가세를 처음부터 부담 안 했으니까 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가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 사업자신데 보통 이렇게 면세가 한번 거래처에 면세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뭐 일종의 좀 팁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임차인이 학원입니다. 그럼 학원은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그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한 세금계에 적힌 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부가세 신고 때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냥 현금 빼고 달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우리 기준에 우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이 학원 사업자가 임차료가 10만 원인데 우리는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10,000원에서 11만 원을 이 학원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원 사업자가 정상적인 과세 사업자면 요 10,000원을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데 학원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면 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서 그냥 얘는 11만 원을 임차료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부가세 나는 공제도 못 받는데 그냥 10만 원 현금 줄 테니까 이걸로 그냥 임차료하고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는 과세 사업자니까 이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 부가세를 안 내면은 매출 누락이 되는 거고, 매출 누락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원은 또 어떠냐? 이걸 이렇게 놓고 나중에 얘는 또 비용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넣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상적인 학원 거래를.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어도 꼭 세금계산을 발행하시고 1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한 11만 원을 받으셔야 된다. 요거 네. 조심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다 또 이제 별도 팁인데, 만약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주택 임대 사업자다라고 하시면 일정 규모 이하에,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세금 계산서 대신에 그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 면세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근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고 거의 개인, 아주 작은 네, 개인이라서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되실 건 네,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 건물주들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면세 사업자와 거래할 때 고민 이런 걸 좀 아셔야죠. 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도 세법에서 인정한 적격 증빙이다인 거고, 뭐 우리가 워낙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임대 사업자가 그때 뭐 좀 바빠서 뭐 채용한 직원이 개인 카드로 쓰고, 이걸 우리가 그 쓴 것만큼 영수증 받고 돈을 주잖아요. 만약에 뭐 택시 타고 왔다고 해서 2만 원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 직원 개인의 그 소득공제, 나중에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시 또 우리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이것도 비용이 이중공제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직원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주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고 본인이 우리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오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사업에 쓴 돈들은 그대로 우리 사업자 번호로 다 데이터로 쌓일 수 있도록 이게 정리해 주시는 게. 이중공제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이 직원이 뭐 3만 원 택시비 냈다, 그리고 내가 법인 사업자가 3만 원 통장에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거를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나는 얘한테 3만 원 줬으니까 그것도 나는 비용 처리할 거야 라고 하실 텐데,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으로는 법인 카드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네,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 실무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보다는 법인 카드를 주거나.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면 시비거린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천적으로 이걸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법인 카드를 쓰도록 해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개인 카드들로 많이 쓰시는데, 그 저희가 이 경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용으로만 쓰겠다는 카드를 하나를 내가 정해서 그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 카드는 쓰는 대로 우리 사업자 그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자기 홈택스예요. 국세청 홈택스 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자기 사업자 카드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으시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데이터가, 그 카드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날라오면 그건 이 사업자 쪽에 국세청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강조드렸던 거지만 우리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번호를 상대방에 불러줘서 지출 증빙으로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외워두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핸드폰 저장해 뒀다가 그때그때 보고 그냥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격 증빙을 안 했을 때, 안 하고 처리했을 때의 이제 불이익, 그것들 좀 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른 걸로 증명할 수 있죠. 뭐 출금, 뭐 그냥 그쪽 반대, 우리가 돈을 줬던 쪽에서 줬던 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좌이체를 했다고 하면 계좌이체 그 확인증으로도 비용 썼다는 거 인정은 되나?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비용 썼다는 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세법상은 송금 불산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 적격증빙을 갖춰야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고 이제 그때나. 네, 맞습니다. 가산세 2%를 부담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고할 때 내게 되면은 뭐 세무서에서 한 번씩 또 들여다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되도록이면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액과 여러분이 적격증빙이라고 신고한 부분의 비용을 합쳐서 이익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랑 여러분이 실제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너무 커지면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비용 쓴 것들이 세무서에 꽂히는 데이터로도 축적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카드도 신고해 놓으시고 적격증빙을 받아 놓으셔야 내가 신고한 소득과 세무서에서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세금 사이의 차이가 작아져서 문제가 안 되죠. 세무조사를 나오면 어쨌든 시비 걸릴 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소액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10,000원이 초과되지 않은 10,000원 이하까지는 10,000원 미만은 10,000원 미만이죠. 네, 그래서 10,000원 미만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 있더라도 적격증으로 봐줘서 비용 처리하는데 가산세가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접대비 그러면 나 10,000원씩 10,000번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거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괜히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20만 원 초과되지 않, 그러니까 20만 원 미만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사고 관련성 있는 경조사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적격증빙이 없어도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뭐 실무적인 얘기인데 경사인 경우에는 청첩장 등이 있어서 이거 좀 증명하기 편한데 약간 조사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증빙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런 근데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시비가 걸리니까 결국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간 거는 비용 공제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시는 3만 원 이하 지출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 있어도 적격증빙으로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가산세 부담 없이 비용 처리 대주는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원짜리를 밑으로 막 많이 받으면 세무서에는 그 세무서에 여러분의 사업자 번호의 비용 데이터 안에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세무서 갖고 있는 소득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한 거랑 차이가 크면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나도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무서의 내 데이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거 말고 우리가 신고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타도 데이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안에 최대한 적격증빙을 해놔야 가서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세무조사 같은 걸 덜 받으려면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발행해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 임대사업 시작하시고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처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일단 이 법인이면 법인카드, 그다음에 개인이면은 개인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 따로 받으셔가지고 등록해서 그냥 10,000원 미만, 뭐 30,000원 미만이라도 되도록이면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고만 계시고 실제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라도 처리하시는 게 뭐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중에 좀 일반적인 상식 말고 좀 조심할 것들 그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계약서가 있거나 뭐 거래 명세서 보통 우리가 뭐 만약에 뭐 화장실에 쓰는 휴지 등을 뭐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쌓아두고 쓴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그 납품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거래 명세서만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증빙으로 적격 증빙을 지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래 명세서만 주고 가는 업체면 반드시 나 세금계산서 끊어줘라고 해서 세금계산 받아오셔야 되고요. 또 계약서 같은 것도 계약서나 이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증빙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죄송해요, 적격증빙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 영수증도 3만 원, 일반은 3만 원, 뭐 접대비는 10,000원 미만으로 썼을 때는 비용 처리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걸 습관을 들이면 좋고, 또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받으면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었으면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텐데 이런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부가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받는 건 세법상으로는 되게 불리하다.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데이터. 갖고 있는 비용 데이터에 내 비용 데이터에 집계도 안 돼서 나한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적격증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적격증빙을 제대로 알고 갖추는 것만으로도 일단 바로 절세의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출하실 때 최대한 적격증빙에 해당되는 거 체킹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지출하셔서 나중에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적격증빙 관련되는 거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